묻고 따지는 논술 공부 4단계 개요짜기와 논거 모으기. 안녕하세요. 저는 묻다공을 지도하는 김나윤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단계 개요짜기와 논거 모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단계를 완성하면 논리적인 사고력이 쑥쑥, 논술이 술술. 묻고 따지는 논술 공부 묻다공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무엇을 공부했나요? 그렇죠. 논제를 분석하고 입장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개요짜기와 논거 모으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논술문을 쓰다가 어떤 내용을 쓸지 몰라 멈춰서 고민해 본 경험이 있나요? 또는 다 쓴 논술문을 읽으면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요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개요를 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혹 개요짜기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요짜기를 잘하면 실제 글을 쓰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사용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라는 논제로 개요짜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은 표로 만드는 것이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논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입장을 정해서 주제문을 씁니다. 알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제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의 흐름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결론 부분에 자신의 주장을 씁니다. 서론에서는 논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론에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힙니다. 근거는 2가지 이상을 써야 하므로 기호를 써서 구분합니다. 개요짜기를 다 한 후에는 다시 읽어보면서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이 일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논거 모으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논술문은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논거란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근거로 논술문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사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학생들이 쓴 글이 있습니다. 두 글 중 설득력이 높은 글은 어느 것인가요? 모든 학생들이 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주장에 적합한 논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좋은 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논거의 종류에는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가 있습니다. 사실 논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정보, 역사적 사실, 객관적 실험 결과, 정확한 수치 통계 등 누구나 인정할 만큼 구체적이고 확실하여 더 이상 검증을 할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 소견 논거는 전문가나 그 분야 권위자의 주관적 생각이나 판단, 경험자나 목격자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정성의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대에 따라 사실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요짜기와 논거 모으기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개요짜기는 논술문 쓰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주로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는 근거를 제시하며 결론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개요짜기를 다 한 후에는 다시 읽으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논거 모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로 좋은 논거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논거의 종류에는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가 있으며 사실 논거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실이나 통계 자료이며 소견 논거는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단계 개요짜기와 논거 모으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단계 논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 묻고 따지는 논술 공부 5단계에서 만나요.